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료 현안, 즉 지역의사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책 도입의 배경과 그 핵심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문제로 지방 의료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 의료 공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4명인데 반해 일부 지역은 1.4명에서 1.6명 수준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접근성은 37%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사제는 과연 필수 의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그칠까요? 이 쟁점들을 분석하고 일본의 해외 사례를 통해 2027년 도입 로드맵의 성공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근 지역과의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요약입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어 5년간 최대 4,200명의 의사 증원을 목표로 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70.7%가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결사 반대하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사례로 일본을 보면 자치의대는 98%의 높은 정착률을 보이며 성공했지만 지역 정원제는 회전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체성 형성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선발을 넘어 정주 여건과 커리어 비전이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의 본질 무너지는 지역 의료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은 의료 공급 과밀 상태인 반면 지방은 필수 의료 붕괴 직전의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은 고령화로 입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의사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전국적으로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개입 없이는 지방 의료 인프라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바로 지역의사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 2026-62에 따른 지역의사제의 구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선발은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전형, 즉 지역의사 트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생활비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의무는 면허 취득 후 수련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재는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남은 기간 동안 재교부가 금지되고 지원받은 장학금의 법정 이자까지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2027년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5년간 최대 4,200명의 의사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와 여론 수렴 단계에 있으며 가까운 미래의 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3월에는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32개 의과대학이며 5년간 총 1,930명에서 최대 4,200명의 의사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약 386명에서 840명 수준의 선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사항은 증원되는 모든 정원은 지역의사 전형으로만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의사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70.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 제도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를 준비 안 된 황무지에 씨앗만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인프라 없는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와 인류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위원 논란과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법적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의료계는 10년 강제 복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법조계는 입학 시 동의에 의한 계약이며 공익적 목적이 기본권 제한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조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한 10년 장기 복무, 즉 군법무관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 판례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의료 의사 낙인과 수련의 질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역의사제가 별도 전형, 즉 상대적으로 낮은 입시 성적으로 선발된다는 점 때문에 실력 없는 의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병원의 환자 케이스 부족으로 인한 수련 부실화 또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및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지역 출신, 즉 지방고 학생이 지역 정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비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교훈 50년의 실험이 말해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72년부터 두 가지 주요 모델을 운영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1972년에 설립된 자치의과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전액 무료 교육과 9년간의 의무 복무,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정원제로 200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는 기존 의과대학 내에 별도 정원을 두는 방식으로 한국의 모델과 유사하며 전체 의대 정원의 약 19%인 연간 1770명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치의대의 성공 모델은 바로 정체성 형성에 있습니다. 자치의대는 98%라는 놀라운 의무 복무 이행률을 보이며 의무 종료 후에도 약 70%가 지역에 잔존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의대가 왜 성공했을까요? 첫째, 사명감 교육을 통해 시골 의사를 위한 특화 커리큘럼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6년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강력한 동료의식을 형성하고 지역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계약을 넘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지역에 인력을 남게 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역정원제 초기에는 회전문 효과라는 한계를 겪었습니다. 초기 지역정원제의 문제점은 의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도시로 이탈하는 회전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남더라도 기피과인 내과나 외과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심지어 장학금을 갚아버리고 의무를 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2019년 제도를 진화시켰습니다. 재정제재에서 경력제재로 전환하여 의무를 이탈한 의사를 채용하는 도시병원에 보조금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리어 장벽을 세움으로써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지역의사제의 실행 메커니즘, 법 시행령 상세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발 대상을 보면 해당 지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여 수도권 학생의 우회 입학을 방지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기존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5년 계약을 맺고 근무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년 퇴직한 시니어 의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사들의 교육, 훈련, 경력관리 및 배치 등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1단계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단계로 최대 1년의 면허 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지막 3단계는 면허 취소로 3회 이상 정지 시 면허가 취소되며 남은 의무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또한
장학금 전액과 법정 이자를 포함한 징벌적 금리가 적용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군 복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공의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커리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근무가 경력의 무덤이 아니라 교수직 패스트트랙이 되는 등 매력적인 경력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보상이 필수적입니다. 주거, 교육 지원은 물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황무지에 씨앗을 뿌릴 수 없듯이 지역 거점 병원을 현대화하는 등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사제는 강제된 복무에서 자발적 정착으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패는 4,200명의 의사를 선발하는 것보다 그들이 실제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현재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 처방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의사들에게 지역의사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